보신 것처럼 이번 유엔 총회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정상이 참석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근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 더 거세진 안보리 무용론과 또 개혁의 목소리,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엔의 위상이 예전 같지만 않네요. 중국하고 러시아 정상은 국내외 정세상 좀 불참이 예견됐다고 하더라도 네. 영국과 프랑스 정상들은 왜 안 온 겁니까? 영국, 프랑스도 각자 이유는 있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그 영국 국왕이 방문을 하고 또 좀 며칠 후에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또 방문을 하고 그런 일정들 때문에 아무래도 마크롱 대통령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국왕이 그 외국을 나가니까 총리까지 외국으로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근데 이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유엔 총회가 중요하다면 네. 어떻게 사전에 조율이 됐겠죠. 근데 그만큼 이 유엔 총회의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 안보리 이 상임이사 국가들에게는 네. 이 안보리 상임이사회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는 좀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인식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모든 결정권은 일단 안보리가 쥐고 있다. 그렇죠. 그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도 그렇고 안보리에서 유의미한 결정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무용론이 또 나오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회도 이제 그렇고 그럼 안보리까지도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유엔 무용론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보통 그 어떤 기구가 있으면은 총회와 이사회가 있잖아요. 네. 그 어디가 더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최종 결정은 보통 총회에서 총회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회사도 주주총회고. 그런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총회보다도 더 이사회 권한이 있는 그 집단이 바로 유엔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안보리 내에서의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완전히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한 국가라도 거부를 해버리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몇 가지 그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상황에서 이제 진전이 되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 사실상 그 안보리 체제가 총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죠. 5개의 상임이사국과 네. 10개의 비상임이사국. 근데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은 계속 이제 그 회원이지만 예.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부권 이거는 상임이사국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머지 권한은 다 비슷합니다. 예. 같이 이제 회의 참석하고 의결하고 그래서 대개의 경우 15국가들 중에서 9개 국가 네.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제 통과가 되고 하지만 이 9개 국가 안에는 네.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이고 네. 네. 그중에 하나만 빠져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것이죠.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렇죠. 더 이상 진전을 보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개혁안의 하나로 제시한 게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좀 늘리자. 근데 이 경우에는 과연 어떤 나라를 여기에 포함시킬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이 무용론이 해소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엔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도 역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국의 그 수를 더 늘려야 된다. 그런데 그 누가 들어갈 거냐는 것이죠. 네. 좀 전에 제가 그 상임이사국이 어떤 그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폐해가 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그 폐해를 그대로 놔두고 어떤 나라를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몇몇 나라가 지금 4나라가 꼽힙니다. 독일, 일본, 그다음에 인도, 브라질. 예. 그래서 G4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들이 들어가고 싶어 해요, 실제로. 근데 상임이사국을 추가하는 방안도 5개 상임이사국이 다 찬성해야 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5개에서 만약에 9개가 된다 그러면은 9개 중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 말고 이 거부권 행사하는 그거를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네. 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비상임 이사국으로 3번째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나라는 그 상임이사국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반대, 보통 커피 클럽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G4 말씀드렸잖아요. 그 G4에 반대하는 그룹,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독일이 거기 상임이사국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 G7 국가들 중에서는 나머지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하고 캐나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캐나다는 독일의 그 입장을 반대해요.
그다음에 일본이 또 들어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브라질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반대하겠죠. 네. 그러니까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 같은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네. 들어갔을 때 그럼 이웃 나라들은 피해를 보지 않겠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의 태생적 한계, 구조적 한계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애초에 유엔은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결정 방식을 채택했을까요? 아니면 뭐 거부권에 제한을 두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거 유엔 현 체제가요. 그 2차 세계대전 체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승전국 있죠? 네. 그다음 패전국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승전국에게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 당시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선의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완전히 승전국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힘을 그럼 어떻게 주체를 할 것이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대신에 그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는 밖에서 그러지 말고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좀 지구를 위해서 네.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 이 체제가 지금까지 온 건데 그때 2차 대전 직후에 그 체제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상임이사국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지금 지구를 도저히 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 결국 나와서 그렇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일치된 결론을 내기 힘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마땅한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유엔은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역할을 하려면은 보편 타당한 보편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 냉전 시대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네. 그럼 노상 이렇게 두 체제로 갈라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90년대 한 10여 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이 동구권이 붕괴된 이후로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 인류가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유일한 그 뭐랄까 그 보편 가치를 찾았던 그 시기가 딱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유엔이 이제 제대로 구성이 되는 그 작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시 또 신냉전이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유엔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요. 당장 그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거기 지금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한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륜에 반하는 그런 범죄라든가 어떤 그 제노사이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대안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거부권을 발동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열흘 이내에 총회를 열어서 나와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좀 그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 5개 상임 이사국이 큰 틀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탄생 78주년을 맞고 있는 유엔이 기로에 섰다는 상황,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